100년 전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상하이에서 그 역사가 시작됐죠. 그런데 1910년대까지만 해도 오히려 만주와 연해주에 거점이 집중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임시정부에 대한 사실들을 친절한 뉴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정아 기자. 먼저 임시정부에 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정부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한 사진을 독립기념관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함께 저희 KBS가 확보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한번 이 단체 사진을 보겠습니다. 바로 임시정부를 세운 주역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요. 모두 220여 명 정도입니다. 지난 1919년 일본군 내부 보고용 사진이었는데요. 현재도 일본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성들 사이로 한가운데에 손정도 선생이 앉아 있습니다. 손 선생은 임시의정원 2대 의장으로 선출이 된 인물인데요. 학계에선 이 사진을 손 선생 의장 선출 기념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김구, 여운형, 신익희 선생 등 독립운동가 26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선 이 사진이 지금까지 이름만 알려졌던 초기 임시의정원 의원들을 포함해서 실무진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네, 1920년대 이후 상하이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1919년 3.1운동이 벌어질 당시만 해도 상하이 거주 한인은 1,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엔 연해주나 만주에 독립운동 거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해외로 도피처를 찾던 독립세력에게 상하이는 일본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상하이는 서구 열강의 조계지로 또 쪼개졌고 그 과정에서 절묘한 세력 간 균형이 조성이 됐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혁명 정신에 따라서 정치적 망명자에게 관대한 프랑스 조계지는 최적의 장소였던 겁니다. 여기다 상하이 와이탄에 수월하게 전신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근대적인 금융기관이 들어섰거든요. 이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서 상하이는 독립운동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임시정부를 출범하기 위한 임시의정원이 구성된 날이 이 4월 11일이 아니라 하루 앞선 4월 10일이라던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대한민국 국호와 임시정부 수립은 독립운동가 29명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됐습니다. 과정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100년 전 4월 10일 밤 10시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 안에 있던 이 화면으로 보시는 서양식 주택에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 된 초대 임시의정원 회의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밤을 새워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2시간 마라톤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단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서 상하이에 가 있는데요. 전문가의 고증을 토대로 그날 당시의 모습을 재현을 해봤습니다. 잠시 그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정부를 대신할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이 조선을 양해받았다는 거짓말을 못하게 하고 일제의 만행을 문명국가에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지금 독립운동에 나서는 여성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날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국가 관제와 국무원 인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최초 헌법인 임시헌장 제정을 끝으로 임시의정원 회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서훈 문제가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약산 김원봉 선생을 두고 논란이라죠. 네, 약산은 영화 암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의열단을 이끌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북해서 북한 초기 내각 구성에 역할을 했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 김원봉은 북에서 감사, 감찰 기능을 하는 국가검열상을 지냈고 노동상을 거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동안 김원봉이 조선노동당 고위 당원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보훈처의 공식 설명은 해방 후에 사회주의 경력자들에게까지도 서훈을 개방했지만 김원봉처럼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한 사람까지 훈장을 주려면 아직까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원봉 한 명에게 서운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월북한 독립운동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